올해 최저를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수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영상에 정말 가장 제가 많이 찍어서 올렸던 바로 그 대학교 경희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2025년 버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올린 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지난해 논술 총평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시고, 우리 인문계열이면 인문계열, 사회계열이면 사회계열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전개해야 되는지까지 매우 상세하게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잘 참고하셔서 우리 꼭 가고 싶은 바로 그 대학교 경희대학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사실 경희대학교 논술 지금 약간의 과도기적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년 그 논술에서 꼭 알아야 될 변화들이 자꾸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경희대 논술 최저 등급의 변화가 있죠, 여러분. 사실 경희대는 늘 그렇듯 틀도 굉장히 명확하고 정답도 있고 그 유형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대학이고, 또 기출문제의 제시문들 자체가 굉장히 설명문적이고 논술이 좋아하는 개념들을 잔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술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논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서 정말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좋은 대학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대학교가 최저를 완화하기 시작을 하고 그에 따라서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을 하고 문제의 유형을 물론 결은 똑같지만 살짝 좀 더 변별력 있게 바꾸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최저를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사탐 2개의 평균을 절삭 없이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까다롭게 변한 그런 최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경희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과목, 최저 과목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어서 우리 경희대 논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을 잡아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는 2개 등급, 2개 과목 합 5등급 내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사탐이 혹은 과탐이 그냥 하나만 딱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사탐 2개 과목의 평균이 절삭 없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사탐 2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당연히 2등급과 2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평균이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사탐을 봤는데 2등급과 3등급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이들의 평균은 2.5등급이 되겠죠. 그럼 이때 0.5등급을 지워주느냐, 2등급으로 인정해주느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국어를 3등급을 받았어. 근데 사탐 2개의 평균을 2.5등급을 받게 된 거야. 그럼 도합 5.5등급이 돼서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 0.5등급을 버리지 못한 채, 절삭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탐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개의 등급 평균이 2등급, 뭐 다른 과목을 더 잘한다면 뭐 3등급, 4등급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어쨌든 최소 2과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서 꼭 2과목을 준비한다 라기보다는 뭐 2개의 과목 중에 하나는 내가 1등급으로 맞추고 뭐 하나는 4등급, 3등급 요렇게 맞추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치만 결국에는 어쨌든 2개의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같이 준비하는 또 다른 과목의 등급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경희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3개의 과목, 사탐을 포함할 경우에 3개의 과목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사실은 정말 까다로워지는 거다. 왜? 논술을 하는 대부분의 친구는 최저를 영어,
탐구 혹은 국어 탐구 요렇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항상 들어갔던 그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탐구의 과목이 까다로워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어쨌든 한 과목을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할애해야 될 시간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술 최저를 준비할 때 어떤 과목으로 할지를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논술 선생님 혹은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최저가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는 것이 마냥 나쁜 소식은 아닌 게 뭐냐면 최저가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결국 실질 경쟁률의 그 수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쟁해야 될 그 실질 경쟁자들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사실 경희대가 2합 5로 최저 등급을 완화하면서 그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 경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쨌든 학교 측에서 최저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오히려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 게 합격률을 높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저로 공부를 할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를 반드시 꼭 생각을 해보고 같이 지원하는 다른 학교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합 5회 등급으로 진행되는 경희대 논술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나누어져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 인문과 사회가 최근에는 굉장히 비슷해지는 양상을 따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경희대가 항상 좋아해왔던 분류와 비교와 평가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시되게 되고 이것은 진짜 오래전부터 경희대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틀이 분명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정말 충분히 공부를 하면서 합격권까지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비교, 분류, 평가를 위해 이 인문과 사회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의 유형은 고정되어 있고 사실 작년을 기준으로는 그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평이한 편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 경희대의 기출문제가 마냥 쉬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항상 나오는 주제, 논술이 좋아하는 대립 키워드 그리고 그 틀과 전개 방식 문제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대학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희대 논술에서 중요한 두 번째 특징 이제 비교와 분류가 주가 된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인문과 사회 계열이 그 둘의 구분이 없이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문 사회가 곧 통합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지문의 유형 자체도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문과 사회 구분할 거 없이 내가 경희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두 개의 계열을 같이 풀 수 있는 그 기출 문제가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분류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은 역시 경희대는 틀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비교와 분류의 틀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려왔던 이 영상들을 통해서 비교일 때 분류일 때 내가 인문과 사회에서 어떻게 글을 전개해야 되고 어떤 서술어, 어떤 문장, 어떤 순서를 갖춰야 되는지를 쉽게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 분류의 틀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좀 더 풍부하고 가독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비교와 분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경희대가 원하는 비교와 분류는 기본적으로 두 갈씩의 문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중에 내가 비교와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교하는 제시문 그리고 분류하는 제시문들의 비교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문장에 등장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는 내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각각 어떤 대립 키워드로 비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이 두 문장은 반드시 두 갈씩 문단으로서 명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비교와 분류에 두 갈씩을 작성을 해줬다면 그런 다음엔 당연히 각각의 지문들을 요약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 진짜 중요하게 많이 들었을 법한 얘기가 경희대는 모범 답안보다 무조건 잘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사실 기존에 있었던 모범 답안보다 최근에 있는 이 모범 답안들이 훨씬 더 정교화되어 있고 훨씬 더 풍부하고 차별적인 근거들을 잘 담고 있어서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모범 답안들은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고 정리를 할 만한 답안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경희대 모범 답안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범 답안보다는 좀 더 잘 쓴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을 요구한다 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범 답안을 뛰어넘는 엄청난 답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 지문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근거를 과연 잘 담을 수 있느냐 요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의 난이도가 사실 어렵지 않고 명확하게 주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주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지문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근거를 녹여서 글 전체가 풍부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 각 지문의 차별적인 근거를 포함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요약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인문계열은 사실 사회계열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약해야 될 분량이 사회계열보다 많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근거가 필요한 부분 사회계열보다는 조금 괜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격을 위해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 명확하게 찾아서 반복 없이 사례 나열 없이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전개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 경희대는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의 지문에 담겨있는 차별적인 근거를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 즉 지문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너무나도 논술에 최적화된 그런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자꾸 경희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문 속에 있는 주장은 당연히 찾아낼 건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우리가 탄탄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가장 최신 기출이 되겠죠. 이 2024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에 정말로 독특한 특징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진짜 아예 안 그랬고 최신 기출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분류라는 거는 공통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 동일한 키워드로 분류된 지문들 중에서 이 키워드를 마냥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는 지문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분류라는 거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문들끼리 묶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그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문들을 묶어주는 것이어야 될 텐데 특정 지문이 아예 그 키워드를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 뉘앙스가 아니라 작년 기출에서는 애초에 완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류로서 묶여지게 된다라는 거야.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2024년 사회계열 기출문제가 인간이 중요한가 혹은 환경, 자연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대립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지문 중에 제시문 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지문들은 인간 중심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제시문 다는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자연을 파괴하는 자연에 대한 배려 없는 인간 중심주의를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인간 중심주의로 써야 돼? 아니면 자연 환경, 생태 중심으로 써야 돼? 라는 고민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사회계열이
2대 4의 분류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3대 3으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느 쪽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 하나가 이 논술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근데 경희대가 지금 이렇게 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외에도 기존 기출에서도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문을 제대로 읽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지문을 분석을 하면서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희대는 정답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경희대가 주는 답과 답이 맞지 않다면, 답이 다르다면 무조건 오답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부분 주의를 갖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외대에서는 꾸준히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외대를 같이 준비한 경희대 친구들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쓸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요소 하나로 굉장히 어려워진 변별력이 생겨버린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열 역시 여러분 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문계열의 지문이 더 이상 과거의 문학작품들로 점철되었던 그런 지문이 아니게 됐다. 다시 말해 사회계열과 구분이 될 만한 뭔가 이렇다 할 지문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인문계열의 지문 유형이 사회계열과 마찬가지로 설명문을 위주로 전개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문학작품이 앞으로 안 나오겠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기존의 진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이 문학작품이 얼마나 줄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는데, 이제 인문계열이 점차 사회계열의 방향으로 설명문을 위주로 글을 써 내려간다라는 거야. 물론 난이도는요 인문계열이 사회계열보다 훨씬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는 문학작품이어서 정말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보자면 사회계열처럼 확실히 주장이 좀 드러나는, 학생들이 적어도 주장은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설명문이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인문계열을 준비한다 해서 인문계열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사회계열을 준비한다 라고 해서 사회계열만 준비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기출의 양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 인문에서는 문학작품이 갖고 있던 난해함,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나가고 이 사회계열처럼 점점 더 설명문 위주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장을 찾을 수 있게는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인문과 사회의 구분 없이 가장 최신 기출들을 모두 풀어나가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갖고 사회계열, 인문계열을 준비를 하시면 경희대 합격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인문사회 불문하고 등장하는 평가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라는 거 역시 경희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끝까지 챙기고 있는 중요한 유형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역시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평가 또한 반드시 학교가 요구하는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특정 학교들은 내가 설령 평가에 학교 측이 준 답안과 살짝 다를지라도 그 논리가 맞고 설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점수 혹은 가점까지 주기도 해요. 다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선택할지는 고를 수 있을지언정 그 선택한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지문을 평가할 때 요구하는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유형들처럼 여러분들이 비교 혹은 분류한 지문을 바탕으로 이 두 개의 대립 키워드들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하나의 주장을 선택하는 것은 요거 자체는 여러분의 자율이 맞아요. 요거에 대한 감점은 없지만 내가 선택한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할 때는 비판이면 비판, 옹호면 옹호, 혹은
부분 옹호, 부분 비판이라는 게 있죠. 요거 아는 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존재를 하고, 어쨌든 경희대의 답안에는 이렇게 내가 정한 주장을 바탕으로 옹호와 비판하는 그 두 가지의 평가가 정확하게 정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경희대는요, 늘 여러분들에게 예리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가점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인문과 사회를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엔 인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 계열의 채점 기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분류를 통해 내가 선택한 주장을 바탕으로 다른 지문을 비판하는 이 지점에 가점이 10점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인문계열에서 사실 과거부터 쭉 있었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경희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주장으로 다른 지문을 평가할 때 무조건 그냥 옹호한다 비판한다 식의 단순한 얘기만 하는 거, 그냥 누가 봐도 당연히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비판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 비판하는 지점이 내가 선택한 주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비판될 수 있는지, 그냥 크게 비판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있는 지문 내의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너가 주장하고 있는 그 지문 내의 특정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1대1로 상응해서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 없게 비판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부분동의, 부분비판이라는 정말 예리한 비판점을 찾을 수 있느냐, 예리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점 10점, 안 쓰면 그냥 빵점, 그치만 예리한 문제제기, 그리고 통일성 있는 전개, 그리고 가독성 있는 어휘력,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게 해준다면 1점, 2점, 3점, 4점부터 10점까지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가점이 결정되는 너무나도 큰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문계의 합불은 주장과 근거를 찾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서 나눠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진짜 경희대 모범 답안보다 더 잘 쓴 예리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가점, 이런 점수가 이 인문계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사회계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 10점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되게 독특하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너무나도 큰 점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평가의 지점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논제 2번에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 이유에 가점 1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계랑은 살짝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논제 1번에서 분류하고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할 때는 지문 내에 있는 근거를 반드시 그 지문 내에서만 활용을 해서 글을 풍부하게 써줘야 됐다라고 한다면, 논제 2번에서 내가 선택한 이 주장에 있어서는 내가 왜 이 주장을 선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도 되되,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되, 이게 지나치게 주제를 벗어나서 과도해서는 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치만 경희대는 답이 있는 대학이고 요구하는 게 명확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절대 그 내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논리적인 근거를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진짜 대충 쓰고 넘어가요. 나 그냥 가다라가 주장하는 A라는 키워드 골랐고 그 이유는 그냥 뭐 이래서야 라고 그냥 누구나 쓸 법한, 혹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너무 당연하거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면서 대충 쓰고 넘어간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자를 평가할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 주장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그냥 대충 쓰고 넘어가는 친구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이 배점이요, 사를 평가하는 거, 아를 평가하는 거, 자를 평가하는 그 배점과 내가 이 주장을 선택한 이유를 쓰는 것에 대한 배점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쓰는 연습까지 나가줘야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 생각에 또 이 중에서 과도하면 땡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의 근거를 찾는 연습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사회계열을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제 1번에서 적어놨던 정답 그 분류가 논제 2번과 논제 3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논제 1번의 분류와 그리고 그 분류의 대립 키워드 각각의 주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잡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 또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계열 진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평가의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한다, 옹호한다, 지지한다 할 경우에는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써주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다만 내가 선택한 주장을 바탕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그 비판에 있어서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그냥 띡 비판한다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들여서 비판이 가능한지 그것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되는지 이 지문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연습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인문과 사회를 계속 같이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기출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니까 우리 좋아해야 돼. 자, 이렇게 우리 점점 더 유사해지는 이러다가 진짜 내가 봤을 때 좀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유사해지는 인문과 사회 계열의 기출 문제를 작년 기출을 기준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작년 기출은요, 여러분 그 전의 기출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이하고 난이도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사회 계열의 그래프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쉬웠고 인문 계열도 기존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들에 난해했던 주제들이 아니라 논술이 좀 좋아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기출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경희대 치고 어쨌든 최저는 까다로워졌지만 그만큼 실질 경쟁률도 낮아질 것이다. 우리의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이 경희대학교 논술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고 경희대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든 올해 꼭 최초합을 받아서 논술로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올해 계획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